미선 씨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돈관계인 그분의 입에서 나온 고백.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그 청자 찻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올해 61살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됐어요. 혼자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아들 준호는 5년 전에 결혼해서 며느리 수진이와 잘 지내고 있고요. 그날은 아들 부부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준호가 전화로 말했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장인어른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어때요? 그래, 좋지. 사돈 어른도 오래간만에 뵙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 앞에 한참을 섰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사돈 어른 만나러 가는 건데.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누굴 위해 치장하고 있는 거지? 주말 저녁 강남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 아들 부부가 먼저 와 있었고 잠시 후 장인어른이신 정태수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정태수 씨. 63살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 절도 있는 걸음걸이, 차분한 목소리. 은퇴한 중견기업 임원답게 신사적인 분이었어요. 사실 결혼식 때 한 번, 그 후로 몇 번 가족 모임에서 뵌 적은 있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각자 자식들 곁에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을 뿐이죠. 식사가 시작되고 준호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양가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수진이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부족한데도 양가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정태수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수진이를 잘 받아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딸아이를 잘 챙겨주신다고 항상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착해서 제가 고마운걸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시선. 마치 저를, 박미선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보고 있다는 느낌.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나? 그냥 사돈 어른이신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호, 수진아. 결혼 5주년 축하한다. 그리고 사모님, 이건 소소한 선물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청자 찻잔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제가 그냥 예쁘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떨렸어요. 그분이 제 말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그것도 몇 달 전 잠깐 한 말을 기억해서 선물까지 준비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와, 장인어른. 우리 엄마가 찻잔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기억나더라고요. 정태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었다는 걸.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청자 찻잔 2개가 들어있었어요. 은은한 비색이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사모님께 어울리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혼자 차 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혼자 차 드실 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집에서 혼자 차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선물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예의상 준 선물이야.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선물하는 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감정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찻잔을 꺼내 찬찬히 살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찻잔이었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문득 정태수 씨가 이 찻잔을 고르기 위해 가게를 돌아다녔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니야, 박미선. 정신 차려. 찻잔을 장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차 드실 때 사용하시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로웠다는 걸. 정말 외로웠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꽃집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월요일 오전이라 손님도 많지 않았고요. 저는 진열대의 꽃들을 정리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땡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어서 오세. 말이 멈췄습니다. 정태수 씨가 서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혹시나 해서 들렀습니다. 꽃집 하신다고 준호한테 들었거든요. 볼 일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그분이 사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으니까요. 네. 3년 전부터 작은 꽃집을 하고 있어요. 꽃들이 참 예쁘네요. 사모님 손길이 닿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분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폐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손님도 없을 때고요. 꽃집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로 그분을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손이 자꾸 떨렸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지난번에 주신 찻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정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사모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난번 식사 후로 자꾸 생각이 나서요. 사모님이 혼자 꽃집을 하신다는 게, 혼자 집에서 차를 드신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찻잔 보면서 자꾸 생각났어요. 어른께서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정태수 씨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람, 기쁨, 그리고 혼란.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볼 일 있으시면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가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닌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박미선이라는 여자를 봐주고 있어.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꽃잎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그쪽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깐 들러도 될까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오세요. 그렇게 우리의 우연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시작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분의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사흘에 한 번이 되고, 이제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잦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연이네요, 사모님. 그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태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꽃집에 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약속이 일찍 끝나서요.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호두과자인데 사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 이런 걸 어떻게. 선물을 받으며 손이 그분의 손과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고 그분도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커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꽃집 한쪽 작은 테이블, 어느새 그분의 자리가 되어버린 곳. 사모님은 꽃집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꽃들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외롭다는 말씀을. 정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서 말 상대가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저 매일 얼굴 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 혼자 되고 나니까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이쪽으로 오게 되나 봅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사모님과 이야기하면 외롭지 않거든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어른께서 오시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무료하달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위험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1살 여자, 주름이 깊어진 눈과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더 이상 젊지 않은 얼굴.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분이 보내준 문자를 보며 미소 짓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호두과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답장을 보내고 저는 한참을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20살 처녀처럼. 그로부터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 겸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아버지도 오시래요. 그래, 좋지. 뭐해 갈까? 아니에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을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니야, 그냥 가족 모임이야. 정신 차려, 박미선. 하지만 그날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주말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정태수 씨가 일어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장인어른은 일찍 오셨어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도와줄게. 함께 요리를 하면서 수진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버지가 자주 외출하시던데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응?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아, 맞다. 죄송해요. 그냥 요즘 아버지가 밝아지신 것 같아서요. 혹시 새로운 취미라도 생기신 건가 싶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 저녁 식사 시간. 4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뭐 하세요? 예전보다 안색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그래. 좋으시겠어요. 저도 은퇴하면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정태수 씨가 제 쪽을 슬쩍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꽃집 일은 잘 되고 계시죠? 응, 괜찮아. 요즘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그래서. 아, 맞다. 지난번에 제가 꽃집 근처 지나가는데 어머니 계신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어요. 손님이랑 이야기 나누시는 것 같던데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언제?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오후쯤이요. 남자분이랑 대화하시는 것 같던데 고객이신가 봐요. 화요일 오후 정태수 씨가 왔던 날이었습니다. 아, 단골 손님이야.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의심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나이 드신 분 같던데 꽃을 자주 사시나 봐요. 응.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태수 씨도 불편한 표정으로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태수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잘 먹었다. 그럼 나는 먼저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장인어른. 저도 일어났습니다. 엄마도 이만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야, 내일 일찍 꽃집 열어야 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정태수 씨와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잠깐의 침묵. 조심히 가세요, 사모님. 네. 어른께서도. 우리는 동시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이 작게 말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가서 폐가 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이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탔어요. 문이 닫히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모님, 정태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사모님을 계속 뵙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불편하시다면 그만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어른께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태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하지만 조심해야겠죠. 아이들이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만의 비밀 같은 시간. 그럼 이만. 네, 들어가세요. 헤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차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안 돼. 정말 안 돼.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모님을 계속 뵙고 싶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말은 진심입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뵐 수 있겠죠? 네. 답장을 보내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달콤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정태수 씨는 꽃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꽃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인사동 한옥 찻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면 안 돼. 가면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사동의 한적한 한옥 찻집 2층 창가 자리에 정태수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찻잔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퍼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안 좋았습니다. 정태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2주 동안 안 가려고 노력했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사돈관계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분의 손이 찻잔을 잡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 되더군요. 하루도 사모님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사모님이 생각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어른, 제 나이가 63입니다. 이제 곧 70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정태수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를 사랑합니다.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압니다. 우리는 사돈이고 아이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관계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2년 동안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감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되고 하루를 사는 게 의미 있어졌습니다. 사모님과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제 삶의 전부가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른 생각 많이 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안 오셨을 때 저는 매일 문자 올까 기다렸어요. 꽃집 문 열릴 때마다 혹시 어른이신가 하고 고개를 돌렸고요. 정태수 씨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밤에 집에 가면 어른이 주신 찻잔으로 차를 마시면서 어른 생각을 했어요. 어른은 뭐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잠은 잘 주무셨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감정은 못 느껴봤어요.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설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죠. 미선 씨.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웃음이 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사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수진이는 또 어떻고요? 우리가 이러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고요. 제 마음은 진심이지만 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백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만 만나야 한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모님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나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네.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태수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람. 가까이 있지만 손 닿을 수 없는 사람. 찻집을 나와 헤어지는 길. 안녕히 가세요, 미선 씨. 태수 씨도 건강하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한쪽 방향으로,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분도 멈춰서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만난 걸까? 왜 우리는 사돈이 되어버린 걸까? 핸드폰을 꺼내 그분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봤습니다. 오늘도 그쪽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호두과자 맛있게 드세요. 사모님과 이야기하면 외롭지 않거든요. 단순한 문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았기에 더 아팠습니다. 장롱에서 청자 찻잔을 꺼냈습니다. 그분이 처음 선물해준 찻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찻잔. 찻잔에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목을 넘어가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이게 맞는 거야, 박미선.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하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그 사랑을 보내야 한다는 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선 씨를 만난 시간들을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잊지 못할 거예요. 어른도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연락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라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꽃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 꽃을 사가고 저는 웃으며 포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볼 때마다, 그분이 마셨던 커피잔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익숙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응?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짓말. 나한테는 숨길 수 없어. 무슨 일 있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정태수 씨와의 만남, 그분의 고백, 그리고 이별. 어머, 미선아. 나 잘못한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니? 하지만 우리는 사돈이야. 아이들 생각하면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아, 너 평생 누구 엄마로, 누구 아내로만 살았잖아.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네 입장이면 힘들었을 것 같아. 하지만 있잖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들 위해서 포기한 거잖아. 근데 그게 정답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한 거 아닐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그분과 이별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선 씨를 사랑합니다. 영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엄마로서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게 답일까요? 이틀 후 영희가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박미선.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녀? 먹지, 왜? 거짓말. 얼굴 봐. 완전 상여집 사람 같아. 영희는 제 팔을 잡아 끌고 옆 카페로 갔어요. 커피 2잔을 시키고 마주 앉았죠. 솔직히 말해봐. 지금 후회되지? 뭐가? 그분이랑 헤어진 거.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후회. 안 해.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 맞는 선택이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미선아, 있잖아. 나도 네 입장이면 똑같이 했을 거야. 아들 생각하면 당연히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넌 지금까지 충분히 참고 살았어. 남편 사업 망했을 때도, 시댁에서 힘들 때도 다 참았잖아. 아들 키우느라 네 인생은 없었고. 그게 엄마니까. 맞아, 엄마니까. 근데 미선아, 넌 엄마이기 전에 박미선이야. 한 여자라고. 내가 행복할 권리도 있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건.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준호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엄마가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포기한 거 알면 준호도 괴로워하지 않을까? 나는 말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근데 적어도 솔직해지자. 내 마음에. 영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희야, 나 무서워.
뭐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내 행복 때문에 아들 가정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한테 다시 연락하면 그분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 영희와 헤어지고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 진짜 마음은 뭘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태수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분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분 생각,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그분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분 생각. 이게 사랑이구나. 6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관계였죠. 편하지만 설레지 않는, 익숙하지만 두근거리지 않는. 하지만 정태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60대의 나이에도 가슴이 뛰고 웃음이 나고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해. 진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차단했던 정태수 씨의 번호를 다시 풀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하자.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저도 이별하자고 했고 그분도 받아들이셨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 말을 멈췄습니다. 정태수 씨가 서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태수 씨. 어떻게? 그분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진 것 같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와버렸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못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잘 못 자요. 계속 미선 씨 생각만 나서요. 정태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는요? 저도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건강하신가? 미선 씨, 태수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후로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면 안 돼.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한적한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세트로 2개 주세요. 음식이 나왔지만 우리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미선 씨. 네. 제가 이기적인 부탁을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정태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끝내지 말까요? 네.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우리가 사돈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 저는 이제 60 넘었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조심할게요.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게 우리끼리만 만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럼.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언젠가는 들킬 거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조심하면,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어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정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아니에요. 어른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선 씨를 힘들게 하는 건 제 잘못이죠.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른, 행복하세요, 미선 씨. 제발 건강하시고요. 정태수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만약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돈 관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태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저없이 프러포즈했을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하자고요. 미선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걷는데 손이 자꾸 스쳤어요. 제 차는 저쪽이에요. 저는 이쪽이고요. 그럼, 네, 헤어져야 하는 순간. 미선 씨, 네, 마지막으로 안아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꽉 안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옹인지 따뜻했습니다. 안전했고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미선 씨. 저도 사랑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분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나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면 안 돼. 이제 정말 끝내야 해.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남산 한옥마을 앞. 알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산 한옥마을 앞.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태수 씨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이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길을 따라서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단풍도 예쁘고. 네. 어색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시나요? 네. 조용하고 좋네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단풍나무가 보였어요. 차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미선 씨. 네. 오늘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어요.
정태수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꽃 모양의 브로치. 이건 미선 씨가 꽃을 좋아하시니까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태수 씨,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치를 꺼내 옷에 달았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는 꽃집 하면서 행복하세요? 네. 꽃들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도요. 이제 이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미선 씨는 뭐든 잘하실 것 같은데요. 과찬이세요. 정태수 씨가 제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꽃 만지다 보면 그래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선 씨,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더 일찍 만나고 싶네요. 그래서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다시 걸었습니다. 한옥마을 뒤편에 작은 정자가 있는 곳.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정자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경치가 참 좋네요. 네. 미선 씨. 네. 정태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미선 씨를 만난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태수 씨,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미선 씨를 사랑할 수 있어서 그분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선 씨.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들린 목소리.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수진아,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태수 씨가 저와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이건 잠깐만요.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수진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돈 관계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아, 진정하고 들어. 진정하라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어떡하고요? 저희 부부는요? 어머님이랑 아버지가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미안하다, 수진아. 정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진아,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준호한테 말할게요. 각오하세요. 수진이가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저는 그녀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자에 남겨진 우리 둘. 미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자꾸 부탁해서. 태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끝이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태수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다 제 잘못이라고 할게요. 안 돼요. 태수 씨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태수 씨도 집에 가세요. 수진이한테 연락 올 거예요. 미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응? 엄마 집에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준호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장인어른이랑요? 정말이에요? 엄마, 대답하세요. 미안하다, 준호야.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예요? 저희 부부는? 엄마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아시면 왜 그러신 거예요? 당장 집으로 오세요.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호와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장인어른이랑 무슨 사이예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야.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준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진짜로.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랑 장인어른이 사귄대요?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이는 어떡하고요? 준호야,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대답하세요. 안 만날게. 이제 안 만날게. 정말이에요? 응. 약속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 만나지 말아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준호야. 엄마, 전 지금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엄마가 나쁜 짓 한 거 맞아. 미안하다. 엄마 갈게.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고맙다, 수진아.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결국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태수 씨였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미선 씨,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젠 정말 끝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꽃집을 열었지만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준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준호가 거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결정하셔야 해요. 응? 장인어른이랑 완전히 끊으시든지 아니면 준호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랑 연을 끊으시든지. 뭐라고? 저는 진지해요, 엄마.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준호야, 엄마가 이미 안 만난다고 했잖아.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장인어른 만날 때 행복해 보였대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장인어른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없으시네요. 역시, 준호야. 엄마, 솔직히 말해요. 장인어른이랑 계속 만나고 싶으시죠? 그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어?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참을 거야. 절대 안 만날 거야.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를 못 믿겠어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준호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장인어른이랑 저희 중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장인어른 선택하시면 저는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희 선택하시면 장인어른 완전히 끊으세요.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절대 만나지 마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지. 정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너를 잃을 순 없어. 준호가 조금 표정이 풀렸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그럼 당장 장인어른 전화번호 차단하세요. 제 앞에서. 지금? 네. 지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태수 씨의 번호를 찾았어요. 차단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왜 안 하세요?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통화하면 안 될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어. 안 돼요. 준호야. 지금 당장 차단하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태수님이 차단되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갈게요. 수진이가 기다려서. 준호야. 네. 잘못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준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괜찮아. 내가 맞아.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준호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혹시 연락하시진 않았을까? 하지만 차단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선택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꽃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꽃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선 씨. 정태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 씨. 죄송합니다. 다른 번호로 걸었어요.
차단하신 거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꼭 통화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못 지내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저랑 완전히 끊기로 하셨다고. 네, 잘하신 겁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미선 씨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가 저를 사랑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나이에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미선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행복하세요. 제발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태수 씨는요? 태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미선 씨만 행복하면 돼요. 태수 씨, 사랑합니다. 미선 씨, 저도 사랑해요. 이제 정말 안녕입니다. 네, 안녕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그분이 주신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청자 찻잔, 꽃 브로치,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모든 순간들. 태수 씨, 저도 평생 사랑할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에 차를 따라 마셨어요.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밤은 처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말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미소, 다정했던 목소리,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그 순간,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도 돼? 네. 이제 괜찮아요. 수진이도 엄마 보고 싶대요. 고맙다, 준호야. 엄마, 장인어른이랑은 정말 안 만나셨죠? 응. 완전히 끊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되는구나.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정태수 씨가 계셨던 그 자리는 아마 평생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꽃집을 열고 손님을 맞고 준호와도 다시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아팠어요. 정태수 씨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그날은 준호 부부가 초대한 주말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식사 준비 많이 했어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대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죠. 식사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내가 볼게. 준호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태수 씨가 서 계셨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수 씨. 장인어른? 어쩐 일이세요? 준호야, 미안하다. 꼭 올 수밖에 없었어. 정태수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 달 만에 본 그분,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정태수 씨가 우리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구나.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태수 씨가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준호와 수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정태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 너희도 알고 있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정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가 너희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감정이었단다. 나는 아내와 40년을 살았다.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사랑했냐고 물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익숙한 사람이었어. 같이 사는 사람. 그런데 미선 씨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 넘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했지. 하지만 너희가 있었기에 멈춰야 했어. 그게 맞는 거니까. 정태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지금 뭐 하실까? 건강하신가? 밥은 드셨을까?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정태수 씨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장인어른. 나는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하지만 너희가 불편하다면 나는 물러날 수 있어. 이미 한 번 약속했잖니. 태수 씨,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태수 씨를 보내는 거. 하지만 미선 씨, 우리 이미 결정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솔직히 말해주세요. 엄마는 정말 장인어른을 사랑하세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싶으세요? 준호야.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럼 만나세요. 뭐라고? 엄마, 저는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잖아요.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도 힘들 때도 다 참으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준호야. 그런 엄마한테 제가 뭐라고 엄마 인생을 막을 수 있어요? 수진이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어머님. 수진아.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었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수진이가 정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수진아,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신다면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진심이야? 네, 엄마.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만나세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 편해요. 준호가 정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정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준호도, 수진이도, 정태수 씨도, 저도. 정태수 씨가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수진아. 정말 고맙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장인어른, 고개 드세요. 저희가 오히려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당연히 화낼 일이었어. 저도 일어나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너도 수진이랑 행복해라. 우리는 모두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수 씨가 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선 씨, 네, 믿기지가 않아요. 꿈 같아요. 준호가 허락해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나 봐요. 정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네요. 미선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태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봐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됐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꽃집에는 봄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태수 씨와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났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미술관에도 갔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오늘 장인어른이랑 만나세요? 응. 저녁 먹기로 했어. 좋으시겠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정태수 씨를 만날 때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허락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돈 관계였으니까요.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 부부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장인어른도 부를게요. 그래, 좋지. 저녁 시간 4명이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장인어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지. 미선 씨 덕분에. 정태수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저희도 보기 좋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에서 미묘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수진이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괜찮니? 네, 전 괜찮은데요. 정말?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복잡해요. 역시 그렇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안해, 수진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정태수 씨를 만날 때는 분명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분명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며칠 후 정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만나는 게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정태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 애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애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도 불편하신 거군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저는 정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거리를요? 완전히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정태수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선 씨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미안해요, 태수 씨. 아니에요. 미선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만남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1번으로,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로.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오히려 더 편한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가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준호 부부의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구경 오세요. 와, 정말 축하해. 새 집은 넓고 밝았어요. 장인어른도 오실 거예요. 그래. 오랜만에 보는 정태수 씨. 한 달 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 씨.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어요.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저는 기쁨에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감사해요, 어머님. 정태수 씨도 기뻐하셨어요. 축하한다, 수진아. 건강한 아이 낳아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청자 찻잔이었어요. 이건 예전에 아버지가 어머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제 저희 거라고 생각하고 드려요. 왜?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것처럼 이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할 때 같아요. 수진아, 어머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저녁 정태수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돌려줬네요. 의미가 있네요. 이제 우리는 사돈으로서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뜻인가 봅니다. 괜찮아요, 미선 씨.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태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랑했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미선 씨를 만난 것, 사랑한 것. 모두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자를 함께 돌보는 사돈이 될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미선 씨. 건강하세요. 가끔 만나요. 부담 없이. 집에 돌아와 청자 찻잔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꺼내 썼어요.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 사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낀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사랑했습니다, 정태수 씨.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어요.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어요. 정태수 씨도 와 계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돈어른. 축하합니다, 사모님. 우리는 격식 있게 인사를 나눴어요. 병실에 들어가 손자를 안아봤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할머니 닮았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도 손자를 안아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평화와 아이들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녁 혼자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익숙한 곳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녀왔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꽃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태수 씨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집에 도착하셨을까? 저처럼 차를 마시고 계실까? 저를 생각하실까? 보고 싶네요, 태수 씨.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랑은 꼭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가을이 왔어요. 손자는 돌을 맞았고 우리는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정태수 씨와 저는 사돈으로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로서 만났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주고받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꽃집 문을 닫고 나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달이 참 예쁩니다. 미선 씨도 보고 계신가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정말 예쁘네요. 미선 씨를 만난 것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저는 달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외롭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사랑의 기억, 그리고 평온한 마음.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62의 여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평온했어요. 잘 살았어, 박미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후회 없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정태수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젊었고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태수 씨.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은 꼭 함께해야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를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